오케이. 예, 안녕하십니까. 착한 입시 상담소 이서입니다. 지금 촬영하는 동영상은 어떤 거냐면은, 제가 이제 밴드에 올려드릴 건데요. 이게 원래 작년에도 올렸고, 재작년에도 올렸던, 내용입니다. 그 내신 성적을 산출하는 그 시트입니다. 엑셀 시트. 이건 이제 사용하는 방법을 제가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예전에 올릴 때 한번 대충 올렸던데 이번엔 좀 제대로 해야겠죠. 이상하게 떴죠. 이거 지워버리고. 자, 그래서 요 이제 화면을 보시면 되는데, 어우씨, 얼굴을 숨기고 당겨야 되네. 얼굴 참 내놓아야 되네. 힘드네요. 자, 요 이제 엑셀 시트를 펼치시면 어떤 게 나타나냐면 요런 그 화면이 나타납니다. 그러면은 여기 이제 보시면은 맨 이제 왼쪽 상단에 코드가 앞에서 나와 있는 거 있죠. 이석, 세렝게티 고등학교 이런 거 이거 쓸데없는 겁니다. 이거는 신경 안 쓰셔도 되고, 왜냐면 이거 만든 거는 대규모 좀 데이터베이스를 좀 구축해 보려고 그렇게 이제 구상을 했던 그 내용 중에 하나인데, 왜 저기 이제 개별적으로 쓰실 땐 별 의미가 없을 것 같고요. 자, 이 시트, 이걸 먼저 설명드려야겠네. 이 시트의 어떤 특징에 대해서 먼저 설명을 드릴 건데, 어떤 거냐면은 이런 겁니다. 어머님들이 내신 성적 산출하는 방법을 질문을 할 때가 있죠. 그러니까 우리 밴드 이제 꽈라 채팅방에서 어제 채팅할 때 그게 나왔었는데, 내신 성적이야 그냥 저 프로그램으로 돌리면 되는 거거든요. 그거. 세세하게 하면 그저 평균치 내는 그건데, 이제 세세하게 어떤 의미 부여하는 거 그런 것보다도 지금 당장 급한 게 그냥 지금 내 성적이 얼마지? 그게 고파하실 거예요. 그래서 입력하는 방법을 여기다 입력을 하시면은 그 값을 알 수가 있어요. 그걸 이제 설명드리려고 그런 거예요. 실제로는 고등학교에서도 이제 프로그램이 있어요. 이거 내신 성적 산출하는 프로그램이 있는데, 보통 이제 학기 말에 꼬리표라 그래가지고 애들한테 그거 나눠줍니다. 이제 거기에도 이게 같은 내용이 이제 나오게 돼 있어요. 그래서 그닥 지금 이렇게 하는 게 의미가 있을라나? 의미 있을 것 같네요. 왜 그러냐면은 자, 이 시트의 특징을 잠깐 설명드릴게요. 자, 여기 이제 눕게 지금 입력이 돼 있어요. 이 시트가 어떻게 구성이 되어 있냐면 이렇게 돼 있거든요. 자, 여기 우측에 보시면, 우측 하단에 보시면 파란색 칸이 있어요. 사용법이라고 해서 간단하게 나와 있는데, 먼저 사용법을 먼저 설명드린 다음에 특징으로 얘기할게요. 입력을 하실 때는 어떻게 해야 되냐면 노란색 칸에만 입력하셔야 됩니다. 왜 그러냐면은 이 흰색 칸들, 흰색 셀들의 입력이 되지 못하도록 제가 조정을 했어야 되는데, 그 정도까지 하려면은 제가 프로그램 하는 게 굉장히 귀찮거든요. 그래서 그냥 내버려 두고 그냥 원래 제 편하기 대로 쓰기 위한 거였으니까. 근데 이제 타인이 사용할 때 이제 어드바이스를 한다면 노란색 칸에만 쓰세요. 흰색 칸은 결과값들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노란색 칸에만 입력한다라는 거 하나. 그리고 셀들을 위치 조정 절대로 하지 마세요. 위치 조정해버리면 셀의 위치의 변화에 따라 가지고 이 계산식이 다 흔들려 버릴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여기 보시면은 2 해놓고 여기 학기구 구분이라고 설명되어 있는 게 있어요. 이거 어떤 거냐면은 학기 구분은 1학년 1학기, 1학년 2학기, 2학년 1학기, 2학년 2학기 별로 어떤 성적을 산출함으로써 시간에 따른 추이를 보고자 하는 의미에서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래서 입력을 하실 때 어떻게 하시냐면은 1학년 1학기는 11 이렇게 표기를 하셔야 돼요. 그 표기하는 칸들은 이따 설명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1학년 2학기는 12 이렇게 표시하면 돼요. 그럼 2학년 1학기는 뭐로 표시하면 돼요? 21이 되겠죠. 3학년 1학기는 31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요 교과라는 항목이 있죠. 교과라는 거 어떤 거냐면은 우리가 이제 미적분 이렇게 얘기하는데, 미적분은 교과 과목이에요. 과목. 그 과목을 포괄하는 교과명이 뭐냐면 수학입니다. 미적분만 있는 게 아니죠. 수학이 포함되는 게 미적분 외에도 확률 통계, 기하 벡터 이런 것도 있죠. 그런 걸 포괄해서 수학이라 그러는데, 이러한 어떤 개별 과목들의 어떤 성적들을 전체적으로 이제 추출해서 봐야 수학이 어떻구나 이런 걸 알 수 있어요. 그래서 국어 관련 과목을 입력하실 때는 반드시 국이라고 표기를 해줘야 돼요. 입력한 얘기 드릴 겁니다. 그럼 영어 관련 과목은 0이라고 표기해줘야 됩니다. 수학 관련 과목은 수라고 표기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사회 관련 과목은 뭐라고 할까요? 사라 그러면 되겠죠. 과학은 과라고 하면 됩니다. 예체능은
안 하시면 됩니다. 왜냐면 요 예체능은 그 숫자 값이 안 들어가기 때문에 그 입력해봤자 별 도움이 안 되고, 그 다음에 뭐 좀 특이한 과목들 있죠. 제2외국어라든가 이런 과목들, 혹은 뭐 저 기술과 과정 이런 것들, 이건 기라고 표시해 주면 됩니다. 그 외에는 뭐 다른 거 뭐 의미 있는 건 아니고, 이 슈트의 특징. 자, 여기에 보시면은 중간 셀 번호로 어떻게 되냐, A99에 해당이 되구나. 전과목 성적을 볼 수가 있어요. 어떻게 되어 있냐면, 전과목 1학년 1학기 때 단위수가 26단이었다. 뭐 가중 등급 합이 46이다. 이거 가중 등급 합은 이제 전체를 갖다 환산할 때 쓰는 그 데이터용이고 의미 있는 거 아니고, 그랬더니 1학년 1학기의 등급 평균이 1.7이더라. 뭐 이런 식으로 나오는 겁니다. 그 다음에 1학년 2학기는 2.3이더라. 이런 식으로. 그 다음에 2학년 1학기, 2학년 2학기 이렇게 시간에 따른 추이를 볼 수가 있어요. 3학년 1학기, 뭐 3학년 2학기까지 이제 볼 수가 있어요. 근데 요게 이제 3학년 1학기까지만 입력이 되는데, 그것도 어떻게 했냐면 3학년 2학기까지 연장해서 이제 그러려니 하면서 보는 방법으로 여기 기재가 돼 있어요. 그 다음에 전과목이 있다면은 전과목 중에서 의미 없는 과목들 뺀 것도 있어야 되겠죠. 뭐가 있을까요? 국영수 과사 이런 것들만 따로 추출해서 이런 식으로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근데 이렇게 만들어지려면 뭐가 필요하죠? 개별 교과의 구분들이 있어야 되겠죠. 즉 국어, 영어 그룹 이런 식으로 나누어서도 볼 수 있어요. 그럼 국어, 영어가 나눠져 있으면 수학도 있겠죠, 과학도 있겠죠, 사회도 있겠죠. 그 다음에 여기 이제 국영수 과사만 나왔지만 여기 국영수 과도 있고 국영수 사도 있습니다. 조합을 한 거. 그 외에도 뭐 영수과, 수과, 국영사 이런 것까지 나왔는데, 이런 거 한꺼번에 볼 수 있는 나름 괜찮은 시트라고 생각합니다. 잘 만들었어요. 제가 봐도 칭찬하고 싶어요. 자, 입력 방법을 먼저 알려드리고 나중에 다시 한번 언급을 드리겠습니다. 자, 시트에 보시면은 이렇게 노란색 칸입니다. 파란색 칸하고 흰색 칸은 절대 건드리지 마시고 노란색 칸에만 입력하시면 됩니다. 자, 여기 보시면은 11 이게 1학년 1학기를 의미하는 거예요. 그 옆에 교과가 있죠. 교과. 만약에 내가 국어를 했다 그러면 과목에다가는 국어라고 쓰시고 교과에는 국 이렇게 하시면 돼요. 그 다음에 뭐 국어라고 하셔도 되고, 국어란 말 쓰기 싫으면 뭐 그냥 아무 말이나 쓰셔도 돼요. 이 과목명은 그닥 중요하지 않습니다. 교과가 더 중요한 겁니다. 뭐 수학을 과목으로 수강했으면 수 이렇게 옆에다 표기해 주면 돼요. 이것도 순서를 이제 바꿔놨어야 되는데 귀찮아가지고 만들고 난 다음에 귀찮아서 내버려둔 겁니다. 영어는 뭐 영 이런 식으로 하면 되겠죠. 미적분이면 수 이렇게 하면 되겠죠. 그 다음에 여기 교과 구분이라는 부분인데 이건 의미 없는 겁니다. 이거는 보통 교과, 심화 교과 나눌 때 쓰던 저건데, 서울대용으로 만들 때 한 거라 가지고 지금용에는 별 의미 없어요. 파란색 건드리지 마시고. 그 다음에 우측 칸에 더 가시고 보시면, 자, 1학년 1학기 국어, 그 다음에 여기에 이제 단위수는 그것도 다 학생부에 보시면 다 나와 있어요. 그 주당 수업 시수를 의미하는 겁니다. 단위수 기재해 주시고, 그래야지 나중에 가중평균이라는 걸 할 수가 있거든요. 그 다음에 원점수, 평균, 표준 편차 아시죠? 이거 입력해 주시고, 그 다음에 등급을 입력해 주시면 돼요. 마찬가지로 뭐 단위수, 원점수, 평균, 표준 편차, 등급 이런 식으로 성적표에 있는 대로 이제 입력하시면 어떤 결과가 나오냐면 이런 결과가 나옵니다. 한번 좀 실제로 해볼까요? 여기 약간 지우고 여기 한번 해볼까요? 뭐 1만 해놨는데 뭐 2학년 1학기 이렇게 하셔. 2학년 1학기에 내가 번쩍대는 이유는 뭐냐면 제 엑셀이 불안전해서 그렇습니다. 근데 저 쓰는 데는 아무 지장이 없어요. 2학년 1학기 때 뭐 수를 했다, 수학을 했다, 미적분을 했다 이렇게 할게요. 미적분 이러시면 되는 거예요. 미적분 하셔도 되고 캘큘러스라고 쓰셔도 되고, 단위수는 뭐 4, 뭐 원점수는 80, 과목 평균은 뭐 60, 그 다음에 표준 편차 11, 뭐 등급 2 이런 식으로 기재하시면 되는 거예요. 반짝반짝 되는 거 그러니까 눈에 거슬리네요. 자, 그럼 이제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이런 일이 벌어져요. 그 원점수 평균 표준 편차가 기재되면은 단위수가 기재되면 그 단위수 가중 등급이라는 거 이것도 신경 안 쓰셔도 돼요. 이거는 이 시트 내에서 자동적으로 계산이 되는 거니까. 자, 여기 Z 점수라는 게 수치로 나타납니다. 그러니까
원점수 87에 과목평균 76.3, 그 다음에 표준편차 8.7 이래 놨더니 Z점수 1.23 이렇게 돼 있어요. Z점수는 나중에 제가 따로 설명을 해드릴 겁니다. 그리고 저기 밴드 보시면은 밴드에서 검색하시면 돼요. 뭐 이석 해가지고 하시든지 Z점수 찾다 보면은 제가 예전에 이제 Z점수에 관련돼서 쓴 글도 있고 있습니다. 보시다 보면은 도움이 될 건데, 그냥 이건 먼저 얘기 드릴게요. 어떤 거냐면은, 자, 지금 여기 입력된 어떤 국어 성적이 원점수가 87이에요. 이거 개인이 얻은 성적이거든요. 평균은 그 개인이 속해 있는 집단이 얻은 그 평균 값이에요. 표준 편차도 집단 값이죠. 그 다음에 등급이라는 것은 그 개인이 얻은 거죠. 그죠? 그 상대적 위치를 말하는데, 자, 얘가 2등급이 나왔어요. 2등급이 나왔단 말은 어떤 거냐면은 이렇게 되는 거예요. 가령 이 집단의 숫자가 100명이라고 하면은 그 상위 4%, 4등까지는 그게 1등급이 되는 거예요. 이 과목 내에서는. 그 다음 누적 11%, 그 다음 그러니까 그 4%에다 그 다음에 7% 영역이 있으니까 11%까지는 뭐가 되는 거냐면 그게 2등급이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 이제 등급이라는 부분은 우리가 이제 내부적으로는 뭐 제가 1등이야, 2등이야, 3등이야, 4등이야 이러지만 실제 성적표에는 1등, 2등, 3등, 4등이라고 표기되지는 않죠. 그냥 1등급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5, 6, 7, 8, 9, 10, 11등은 그냥 2등급 이렇게 표기돼요. 이렇게 표기된 다음에 대학으로 넘어가는 겁니다. 그러면은 그 대학 입장에서는 어떻게 되냐면은 5등급이나 11등이나 똑같은 2등급으로 돼 있으니까 이거 구분하기가 어렵죠. 자, 이때 등장하는 게 Z점수예요. 어떻게 하는 거냐면 Z점수 공식이 있습니다. 이거는 원점수에서 평균을 빼고 이를 표준 편차로 나누는 값인데, 그렇게 하면 어떤 Z점수 값이 나와요. 그게 이 케이스는 1.23 이렇게 나와 있네요. 그러면은 이 1.23이 의미하는 게 어떤 거냐면은 이제 우리가 이제 통계적인 보정을 할 수가 있어요. 자, 지금 이 국어 시험은 100명이 시험을 본 거거든요. 근데 실제 그 100명에서 뭐 내가 뭐 2등급이니까 뭐 11등이라고 할게요. 11등이라고 하지만 이걸 100명이 보는 게 아니라 뭐 1000명, 10,000명, 10만 명이 봤다 그러면 어떻게 될까? 이런 거 한번 생각해 볼 만 하잖아요. 특히나 이 100명 집단의 특징, 그 집단의 어떤 특징에 따라 가지고 이게 좀 어떤 위치가 좀 달라질 수도 있는 거거든요. 우리 세칭 그런 얘기 하잖아요. 뭐 상위 그룹, 하위 그룹. 상위 그룹에서 1등하는 거와 하위 그룹에서 1등하는 거 다르다 뭐 이런 식의 얘기하는 거 있잖아요. 자, 이제 그런 것을 고려하는 어떤 절차가 뭐냐면 일종의 통계적인 보정이에요. 어떤 면에서는 왜곡이라고 할 수도 있는 건데, 그 정규 분포라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어머님들이 이제 통계 시간에 배우셨던 것들, 애들도 지금도 배우고 있는 건데, 그 정규 분포 곡선은 그러니까 어떤 사건이 일어나는 게 한 건, 두 건, 세 건 이런 상황에서는 굉장히 특이적이지만 이게 100만 건 이렇게 되면 일반적인 형식을 만들어낼 수가 있거든요. 그 통계적인 왜곡의 결과로서 왜곡 내지는 보정을 통해서 Z점수를 부여하면 일정한 정밀한 값을 얻어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친구 같은 경우에 이제 그 등급으로는 이제 2등급이거든요. 근데 Z점수가 1.23이에요. 자, 등급하고 원점수 평균 표준 편차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Z점수는 별개의 겁니다. 이걸 일단 인식하셔야 돼요. 자, 일단 얘는 2등급인데 Z점수가 1.23으로 여기 나와 있어요. 보이실 거예요. 1.23인데 1.23에 해당하는 누적 정규 분포 값이 있어요. 그게 얼마냐면 0.8907이에요. 이 말은 뭐냐면은 어떤 통계적인 모집단에다 얘를 집어넣었을 때 얘 뒤편에 89%의 애들이 머문다는 89%의 자원들이 머문다는 얘기예요. 다시 말하면 얘는 상위에서 봤을 때는 어떻게 되는 거냐면 상위 몇 퍼센트에 해당이 되냐면 자 0.8907 이게 89% 말하는 거거든요. 자, 우리 여기에 계산값이 있어요. 정규 분포에 따른 백분위 표준 점수로 10.93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면은 얘는 상위 10%, 10.93%, 11%, 2등급하고 얼추 맞아 떨어지네. 그죠? 이건 굉장히 어떤 면에서는 특이적인 케이스라고 보셔야 돼요. 근데 여하튼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요 밑에 이제 요거는 제가 이제 국어 가지고 설명드린 거고, 뭐 수학 같은 경우에 원점수 97, 과목 평균 73.2, 표준 편차 15, 그 다음에 등급 1등급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면 Z 점수는 얼마가 나냐면 1.55가 나왔어요. 그 다음에 누적 정규 분포값 0.9441, 94%네. 자, 정규 분포에 따른 백분위 표준 점수는 5.59 이렇게 돼 있어요. 가만히 있어 보자. 가만히 있어봐. 얘가 1등급이에요. 대학에선 얘의 1등급을 어떻게 인식하게 되는 거냐면 1등급이라면 4% 안에 있구나 이렇게 인식하겠지만 원점수 평균 표준 편차를 넣고 돌렸더니 얘의 백분위 표준 점수 값이 얼마가 나왔냐면 5.59 값이 나왔어요. 즉 상위 5.59%예요. 그러면 4% 바깥이 돼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얘가 1등급일지라도 어떤 일이 생겨버렸냐면은 실제 무한히 많은 정규 모집단에다 얘를 적용하면 5.59%란 말이 돼버려요. 1등급이 아니네. 진정한 1등급이 아니네. 이렇게 돼버린 거죠. 그죠? 그게 여기 나타나는 거예요. 자, 그 옆에 이제 수치들이 있어요. 뭐가 있냐면 뭐 포공식 백분위 점수, 포공 환산 점수 인류형, 뭐 포공이수, 단위 가중치 뭐 인류형 이런 거 있는데 이거 신경 쓰지 마세요. 이거는 예전에 포항공대에서 이런 식으로 계산하던 그 수치들을 여기다 넣는 건데 근데 이거 건드리지도 마시고 신경도 쓰지 마세요. 근데 요게 이 결과치에서는 나름 데이터가 역할을 하거든요. 이 계산 방법이기 때문에. 근데 제가 그것까지 설명할 이유는 없겠죠. 요 표와 여기 숨겨진 열에 보면은 여기에 뭐 서울대 직윤과도 있고 뭐 등등등등이 있어요. 근데 그런 거 신경 쓰지 마세요. 나중에 결과 보는 것만 제가 해석해 드리면 되는 거니까. 그래서 이렇게 원점 수평균 표준 편차 단위수 그 다음에 등급 이렇게 이제 입력을 하시면은 요쪽에서 요 파란 칸에는 뭐 Z 점수 누적 정규 분포값 백분위에 따른 표준 점수 뭐 이런 거 블라블라 나와요. 그런데 조금 이따 재밌는 거 설명드릴게요. 입력하시는 방법 알겠죠? 그죠? 자, 이건 이제 다 입력된 결과물입니다. 얘는 이제 1학년 1학기, 1학년, 저기 뭐, 2학기, 2학년 1학기, 3학년 1학기까지 입력이 됐거든요. 그래서 이제 보면 되는데, 어디를 볼까요? 쭉 내려가셔가지고, 아까 얘기했지만 전 과목, 그 다음에 국영수과사, 뭐 이런 식으로 볼 수 있다고 제가 얘기 드렸어요. 그러면은 이제 여기 이제 등급 평균이라는 게 있다고. 전 과목을 기준으로 할까요? 자, 얘가 1학년 1학기 1.769, 1학년 2학기 2.34, 2학년 1학기 1.62, 2학년 2학기 1.4 이런 식으로 이제 그 추이를 볼 수가 있어요. 시간에 따른. 그 3학년 1학기까지 입력했으니까 3학년 2학기는 0으로 나오겠죠. 자, 근데 이제 여기 이제 3학년 1학기 단순 평균, 3일 단순 평균이라는 게 있어요. 단순 평균은 어떤 거냐면 이거예요. 이 등급들을 갖다 평균을 내는데 그냥 그 단위수만 고려해서 이제 평균값 낸 거고, 그 밑에 보면 환산 평균이라는 게 있죠. 요 환산 평균 값은 어떤 거냐면은 일종의 비율을 적용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대학에서 실제 점수를 적용할 때 어떻게 하냐면은 1학년 몇 퍼센트 1학년 어떻게 하더라? 그 1학년, 2학년, 3학년의 그 반영비를 달리해요. 내신 성적 같은 경우 할 때. 그 일반적으로 쓰는 비율이 까먹네. 244다. 244. 1학년 20%, 2학년 40%, 3학년 40% 이렇게 보통 들어가거든요. 이제 그거를 고려를 하지 않은 게 단순 평균이고 그걸 고려한 게 환산 평균이에요. 근데 단순 평균하고 환산 평균하고 나중에 해보시면 알지만 극단적으로 차이가 잘 안 나요. 왜 그러냐면 사람의 어떤 특질이라는 게 그렇게 잘 변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뭐 그런 거 얘기 많이 하잖아. 나한테 뭐 유리한 뭐 그러니까 3학년으로 갈수록 그 3학년 1학기의 상대적 비가 굉장히 높으니까 그 신경 써라 하는데 신경 안 써도 그 위치에 가게 돼 있어요. 사람의 특징입니다 이게. 애지간한 비정상이 아닌 이상은 극단적인 일은 잘 안 벌어져요. 그러니까 뭐 그냥 이거 참조하시면 될 것 같고 그게 이제 단순 환산인데 다른 걸 좀 보도록 할게요. 어떤 거냐면 여기 백분위 평균이라는 게 있어요. 요건 뭐냐면 그 제가 말씀드린 그 누적값 있죠. 그 정규 분포 값 Z 점수에 따른 거 그걸 고려한 퍼센테이지예요. 그러니까 얘 같은 경우 3학년 1학기 환산 평균 값이 1.729예요. 3학년 1학기가 아니라 3학년 1학기까지 이게 누적이 다 된 거예요. 그 다음에 3학년 2학기까지 환산 평균을 했더니 1.712 이렇게 나와요. 근데 백분위 평균 값이 어떻게 되냐면은 그 이제 3학년 1학기 단순 평균 값이 이제 9.058% 이렇게 되는 겁니다.
3학년 2학기까지 고려한다면 8.86%. 3학년 2학기는 입력이 안 됐지만 3학년 2학기까지도 가상적으로 값이 나오도록 여기 시트가 이렇게 설계가 돼 있거든요. 이제 그렇게 된 거예요. 뭐 지금 뭐 2학년 지금 3학년 어머님들은 이제 2학년 2학기까지 입력을 할 수 있는데 뭐 그거 입력해가지고 보시면 돼요. 뭐 이렇게 나중에 3학년 1학기 거 2학기 거 이제 넣으면 이제 약간씩 변하긴 하는데 뭐 그렇게 큰 차이는 안 나지만 참조 삼아서 보면 되는 거예요. 자, 지금 백분위 평균이라는 형식으로 하게 되면 야는 그 상위 9% 이게 Z 점수 고려하는 그 값이에요. 근데 이거를 갖다 의미 있게 보시는 것보다도 이제 여기 뭐 구경수 가사랑 구경수가 이것들도 개별적으로 다 그렇게 나타나 있어요. 그거 말고 어딜 보시냐면 쭉 가시다 보면은 이게 있어요. 그 이제 그 파란색 칸 아까 봤었던 파란색 칸 밑에 뭐 서울대 직윤 점수 이런 게 있죠. 이거 뭐 신경 쓰지 마시고 뭐 서울대 알아서 할 일이고 포항공대 뭐 이것도 신경 쓰지 마시고 여기 연대식 환전 점수라는 게 있어요. 여기서도 이제 의미 있는 건 어떤 거냐면은 뭐 가중 국영수 과학, 가중 단위수 이런 거는 계산용 데이터예요. 그런 건 그 의미 없고 그거 신경 쓰지 말고 그냥 백분위 값이라는 걸 보시면 돼요. 백분위 값이라는 게 있는데 이거는 뭘 의미하는 거냐면 이거예요. 아까 제가 이런 얘기를 했어요. 어떤 얘기를 했냐면 그 예전에 이제 팟캐스트에서도 잠깐 설명했고 제 글 보시면은 그 나중에 그것도 나옵니다. 그리고 이거 가지고 뭐 동영상 한번 더 찍으면 되는 거니까 Z 점수를 고려하게 되면 이런 일이 벌어져요. 나는 우리 학교에서 내가 1등급 받았어요. 근데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Z 점수를 고려했더니 퍼센테이지가 1등급 바깥이 돼버린 거예요. 즉 4% 값이 안 나오고 5%가 나왔어요. 헉헉헉 이렇게 되죠. 거꾸로 나는 2등급이에요. 근데 Z 점수를 고려한 계산을 했더니 오 마이 갓 3%가 나오는 일이 벌어졌어요. 3%는 어디에 해당이 돼요? 1등급에 해당이 되는 거거든요. 자, 이런 일이 일어나면 그거 그냥 대학이 가만둘까요? 안 둘까요? 그거 생각해 보세요. 자, 지금 제가 말씀드린 이게 이제 비유입니다. 우리 그런 얘기들 이제는 많이 사그라든 것 같은데 아우 저기 아직도 설명회들 보면 좀 저는 입시 전문으로 한다는 사람들 참 괴로울 때가 많아요. 그런 얘기들 많이 하죠. 특목 자사 쪽이 Z 점수로 계산할 때 유리해진다 이런 얘기들 많이 해요. 왜냐하면 Z 점수가 원점수에서 평균을 빼고 그 다음에 그걸 표준 편차로 나눈 값이거든요. 근데 특목 자사가 시험이 어려워요. 그러니까 평균 값이 낮게 구성이 돼요. 그래서 얘들이 원점수에서 높은 값을 받으면 좋은 Z 점수 값을 받을 것이다. 이런 생각 때문에 그렇게 얘기하는 것 같아요. 제가 뭐라면 평균 값이 낮게 구성된다 그랬어요. 그건 이따 얘기 드릴 건데 낮게 구성됐다고 할게요. 어려운 시험이라서. 자, 그럼 어떤 일이 벌어지면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특목자사 내에서 3등급이야. 그런데 Z 점수로 계산했더니 그 3%에 해당하는 값이 나온 거예요. Z 점수를 고려한 100분위 적용했더니. 자, 그 3%를 점수로 받아들이지를 않습니다. 어떻게 하냐면은 다시 3등급으로 되돌려 버립니다. 그게 연대식 환산이란 거예요, 의미예요. 거꾸로 저기 내가 1등급인데 그 우리 이 시험에서 1등급 받았는데 Z 점수로 환산했더니 뭐 아까처럼 5.59% 이렇게 나와버려요. 그럼 안 되죠. 다시 4% 값으로 되돌려 줍니다. 그게 이제 연대식 환산이란 건데. 근데 이것도 그렇게 그 의미 있는 건 아닌데. 그리고 아까 이제 그 특목 자사는 시험이 어렵기 때문에 애들이 평균이 낮게 형성이 될 것이다. 애들이 똑똑해가지고 평균이 낮아질 수가 없습니다. 평균 점수가 하도 높아가지고 개 고생을 해도 뭐냐면은 Z 점수에서 메리트를 보지 못합니다. 그게 이제 결론적인 거고. 자, 막 그 정도로만 얘기할게요. 이렇게 입력을 이렇게 하시면 된다는 거예요. 그 보통 그러니까 이익도 보게 하지 않고 이제 불이익도 보게 하지 않는다. 이게 이제 원칙이라고 보십니다. 그래서 근데 이 어떤 세세한 점수 0. 몇 퍼센트 차이 나는 거 그거 가지고 그렇게 신경 쓰지 마세요. 이거는 뭐냐면 단순한 추이만 보는 거예요. 추이. 대략 이 위치에 있구나 이런 것만 보면 되는 거지. 이걸 가지고서 그냥 Z 점수를 어떻게 하면 올릴 수 있어요 막 이런 얘기를 하건데 Z 점수는 내가 올릴래야 올릴 수가 없습니다. 그 집단 전체가 다 저기 식중독에 걸려가지고 무너져 버려야 돼요. 그리고 나만 식중독 안 걸려야 돼요. 아시겠습니까? 그렇게 되면 되는 거니까. 자, 그 이제 사용 방법을 대략적으로 이제 설명드린 것 같습니다. 요 정도면은 그러니까 노란색 칸에다 입력하는 방법 알려드렸고 결과치 보는 것까지 제가 알려드렸습니다. 자, 그럼 이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